여러분들 공만남자 빅공남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준비에 앞서서 파이썬 공부하다 보니까 리스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판다스 시리즈 데이터 프라임, 그 다음에 넘파의 ND어레이,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무엇인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배열 형태로 여러 개를 저장하는 것 같지만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목표 파이썬의 리스트, 그 다음에 넘파이, 판다스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구분하고 언제 사용해야 될지 아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빅분비 실기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물론 시험 보신 분들도 있겠죠? 파이썬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내용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분기 예제 작업형 1번을 여러분들과 민맥스 스케일러로 사이클런으로 풀어봤었어요. 6월 13일자 영상 보시면 되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판다스에 시리즈 1차원 구조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으면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은 넘파이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스 시리즈, 넘파이 어레이, 그 다음에 원래 파이썬에 적용하는 리스트, 무엇이 차이길래 왜 데이터 변환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갔던 내용을 한번 구분하고 개념을 잡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빅분기 작업형 1번을 풀다 보니 사이클런, 민맥스 스케일러를 풀다가 판다스 변수 1차원 시리즈 변수를 넣었더니 에러가 생겼었죠. 그래서 넘파 형식으로 변했었고, 그러니까 판다스 시리즈, 넘파열의 무엇이 차이일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묶음 형태의 데이터 변수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리스트, 그 다음에 넘파이 엔디어레이,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1차원일 경우에는 시리즈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지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골라서 써야 한다. 어떻게 쓸 거냐? 리스트, 넘파이, 엔디어레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그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부터 하고 하나씩 그림으로 이해할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는 파이썬에 여러 변수를 담을 수 있는 창고와 같은 변수고, 문자, 숫자 등등 동시에 여러 변수를 일렬로, 시퀀스라 그러죠? 일렬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담아갈 수 있는 창고와 같은 변수를 리스트를 합니다. 이건 파이썬 기본 내장 자료 형태예요. 근데 이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숫자 형식의 어떤 행렬, 그 다음에 공학연산에 유용한 어떤 배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숫자 형식이 들어가서 배열 간의 연산, 그 다음 공학연산에 특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넘파이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라임이라는 거는 엑셀 데이터 스프레드시트 같은 구조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엑셀이랑 스프레드시트를 엑셀을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엑셀에 막 VLOOKUP이라든지 엑셀에 막 서브함수라든지 엑셀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파이썬에서 엑셀을 관리할 거면은 판다스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열, B열, C열, 1, 2, 3, 4 있던 바둑판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를 다 한꺼번에 저장을 해야겠죠. 파이썬에서. 그때는 우리는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수화해서 저장을 해낼 때 우리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틀을 갖춰줘야겠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가 엑셀을 끼워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 먼저 해볼 건데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대괄호죠. 브래킷 안에다가 이런 브래킷 안에다가 콤마를 주고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가 되고요. 그렇게 된 리스트를 번호를 매겠습니다. 0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이렇게 1번이라는 건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거고 2번이라는 건 세 번째 원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다가 순서대로 일렬로 시퀀스 형태로 하나를 데이터를 쭉 저장해 놓고 번호를 매겨서 하나씩 불러올 수 있게 만든 게 파이썬에서 리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숫자랑 문자랑 자료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콤마만 줘서 아무 자료 데이터나 자료 형식이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가져와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파이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브래킷 형태, 대괄호에다가 콤마라는 걸 보신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파이썬의 기본적인 배열 형식의 묶음 변수가 되고요. 숫자, 문자, 배열, 리스트든 다양한 형태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대괄호 안에다가 묶어주기만 하면 콤마로 묶어주면은 순서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이게 파이썬의 기본적인 연속적인 리스트 형태고요. 브래킷, 대괄호 형태로 사전적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게 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타가 있네요. 넘파입니다.
넘파이 엔디어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수학 기억나시면 행렬을 가리킵니다. 즉 이렇게 행벡터라고, 행벡터 요것도 행렬이죠. 또는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도 행벡터죠. 맞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구조로 만들어도 행대수죠. 그래서 엔디어레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거 고등학교 때 보셨던, 고등학교 때 어려운 푸시 보죠. 행렬이랑 똑같죠? 원래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할 거예요. A에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뭐 행렬끼리 더하게 됐었을 거고요. 고등학교 때. 행렬끼리 곱셈도 했었고요. 또는 이제 공대를 가시거나 뭐 수학과를 가시거나 공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행렬에다가 내적이라는 게 도트 프로덕트라 하죠. 행렬의 내적, 그 다음 뭐 외적 같은 것도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학 이제 아마 미분적 분학이라든지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 요런 이제 아마 선형대 수학을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머신러닝, 어떤 모델링을 공부할 때 선형대수를 꼭 필수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런 식의 행렬이 있을 때 이 벡터에 대해서 요걸 우리는 고유값이라 합니다. 고유값. 아이겐 밸류를 하고요. 이 벡터를 고유 벡터로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공학에 필요할 때 이거 필수적이거든요. 선형대수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고유값, 그다음 고유 벡터 이런 것들도 다 넘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넘파에서는 행렬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행렬 간의 곱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잡한 어떤 공학 연산까지도 우리는 이 넘파이, 그래서 이게 넘파이의 약자가 뉴머리컬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어떤 연산을 할 때 우리는 넘파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는 넘파이. 엔디어레이라는 건 배열이긴 배열이긴데 n차원, n디멘전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렬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선형대수라든지 주로 숫자입니다. 어쨌든 공학에 사용되는 행렬 연산을 위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 곱셈뿐만 아니라 벡터의 내적, 외적, 그 다음에 가우스 소가마 이런 것도 알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여러 가지 공학에서 한 번씩 들어본 내용들. 결국에는 모델링 하다는 건 자체가 벌써 수학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학 공학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넘파이는 저희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판다스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엑셀 떠올리시면 됩니다. 엑셀을 떠올리시면 되고 A행, B행, C행, 그 다음 1, 2, 3 이게 엑셀이잖아요. 엑셀의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딱 불러와야 엑셀에서 뭐 VLOOKUP 하던 거를 파이썬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각 값들을 엑셀 파이썬 변수를 저장할 때 우리는 판다스 쓰고요. 판다스라는 건 결국엔 2차원 바둑판처럼 이런 판다스 안에서 구조를 짜놓고 엑셀에 있는 각 값들을 저장을 해서 하나의 변수를 저장하는 거, 이게 판다스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판다스 시리즈라는 건 열이 하나일 때를 가리킵니다. 즉 실제로 값들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데니, 그 다음 패트릭 이런 하나하나 변수가 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라는 거는 엑셀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를 매겨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처럼 열이 있고 A 열이 있고 행번호가 있어서 만약 A 0을 하게 되면 이 변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엑셀을 가리키는 데이터 변수지만 한 열만 있을 때 우리는 시리즈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판다스 시리즈처럼 2차원 시리즈가 모이면 하나의 열 모으면은 2차원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은 결국에는 엑셀처럼 스프레드시트를 가리킨다. 바둑판처럼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을 파이썬 변수로 불러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시각화하는, 제가 이제 블로그 찾다 포스트 찾다 보니까 이런 시각화하는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이건 엑셀 파일이죠. 데이터.엑셀, 요 엑셀입니다. 엑셀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값이라는 건 뭐냐면 엑셀에 A1, 이 값 하나를 파이썬 변수에 대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 때 우리는 파이썬에서 그 구조를 짜놓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게 우리는 파이썬 데이터 프라임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2차원 구조 엑셀을 관리하고 다 저장한 다음 나중에 엑셀로 불러올 수도 있겠죠. 로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고 임포트하고 로드하고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판다스 시리즈를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엔디어레이, n차원 넘파이 엔디어레이와 리스트, 그러면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구조를 쭉 정리하는데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방금 뭐였죠? 파이썬을 일렬로 어떤 브래킷 안에 콤마로 하나를 근데 저장할 수 있는데, 문자든 숫자든 데이터 형식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골라 담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리스트 형태로 했고요. 어레이 형태 넘파이는 이렇게 숫자 형식의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숫자를 나열하면 무엇이 다를까 한번 고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numpy 어레이랑 리스트랑은 차이가 무엇일까? numpy 어레이는 그냥 그야말로 숫자를 묶어서 하나로 딱 묶음 순서대로 메모리 안에다가도 순차적으로 8칸 안에다가 숫자를 저장하는 게 numpy 어레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파이썬 리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numpy는 이렇게 저장했는데 파이썬 리스트는 이런 주소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소들. 그래서 어떤 주소라는 건 어떤 메모리에 저장될 어떤 변수를 불러올 위치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에다가 이 주소를 가지고 문자 형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숫자 형식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거겠죠. 다만 메모리에 랜덤하게 어떤 데이터들이 막 산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계산은 될 수가 없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좀 이따 알아보겠지만 어떤 행렬 연산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연산할 때는 numpy에서 해야 바로 딱 요만큼만 바로바로 순차적으로 계산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좀 더 그림 시각한 영상 많이 준비했다고 했죠? 여기 한번 보시죠. 리스트라는 건 브래킷 안에다가 27 파이썬 27.1 어떤 이건 소수고요. 정수 형태 인트 형식도 있고요. 문자 형식도 있는데 그거를 메모리에서는 막 산발적으로 랜덤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이 리스트를 하나 묶어주게 되면은 어떤 아까 말했던 주소 형태가 있어서 걔네들을 섞어가지고 메모리 주소를 불러와서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장점은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은 자료 형태를 모든 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 형식에 상관없이 문자든 숫자든 요거 뭐 배열이든 그러니까 리스트든 어쨌든 싹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만 저장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 형식인데 리스트 형식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 이 말이 중요하죠. different data type. 여러 가지 형태, 문자든 숫자든 섞어서 쓸 수 있다. 소수든 정수든. 그죠?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메모리에는 랜덤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하,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그로 다이나믹. 이게 뭐냐면 동적으로 늘어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 브래킷 안에다가 이게 3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조금 있다가 제가 콤마 찍어서 만들면은 어차피 주소만 저장하고 랜덤으로 막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게 10칸이 될지 100칸이 될지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다이너믹한 데이터 변수라는 거는 늘렸다 줄였다 어쨌든 자유롭게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파이썬의 엔드 어레이라는 건 다음 식으로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있지만 하나의 데이터 형식 안에 묶어가지고 다른 타입일 수가 없어요. 한 타입을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저장해버립니다. 메모리.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불러올 때 얘를 덩어리로 한번 불러오는 거겠죠. 덩어리로 불러온 다음에 이거 알아보니까 그 C 언어 있죠. C 언어 C++ 기반으로 이 내장 함수가 numpy 형식이 다 짜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내장 함수들이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인풋에 넣게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타입의 묶음 형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numpy의 C 기반으로 미리 짜여진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공학 연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아하, 원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는 different 데이터 타입 여러 개를 묶을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원 데이터 타입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펙티브 계산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포문이라든지 내장 함수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공학 연산에 관련된 포문 기반 등의 어떤 함수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 다양한 형태 타입의 자료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한 번에. 그 다음에 그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자유롭게 하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적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요. 어레이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일렬로 쭉 가는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는 게 이게 늘렸다 줄였다 사이즈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유동적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이썬 numpy 어레이라는 거는 시기방 포문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엔드 어레이 딱 곱하기 10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어떤 배열이죠. 배열에다 곱하기 10을 한다는 건 원래는 포문을 써서 하나에다 곱하기 10 이런 코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로바로 메모리에서 순차적으로 덩어리로 불러온 다음에 10 곱하는 게 내장이 돼 있어요. numpy 안에. 그래서 자동으로 모든 엘리먼트에 11을 곱하는 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리스트에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은 하나하나 3칸짜리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 곱하기 10이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10이 자동으로 곱해져서 메모리에다 불러와서 이게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넘파이 어레이는 정적 할당이라는 게 이미 세 칸을 짜놓고 그 안에서 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칸을 누르고 싶으면은 다시 넘파이 어레이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는, 정적 할당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정된 사이즈 안에다가 어떤 연산만 가능한데, 다시 만들 거면은 사이즈를 바꿀 거면 어레이 삭제한 다음에 테런 어레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테런 어레이를 만들어서 할당을 시켜서 여기서 메모를 잡아놓고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시기반으로 빠르게 된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파이를 왜 써야 되는가? 넘파이 어레이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학 작업하기 위한 용이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티스토리에 블로그에 한번 여기서 잘 만들어 주셔서 한번 제가 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이썬 시퀀스를 일렬로 된 거를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행렬로 만들게 되면은 메모리를 딱 요만큼만 잡아먹게 되고, 거기서 바로바로 넘파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행렬 연산, 벡터 연산가 바로 되고, 결과도 넘파이 어레이 형식으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내장 시퀀스로는 한계가 있다. 빠르게 해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파이 어레이를 알아야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에 있는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넘파이 어레이는 사전에 C코드로 작성된, 아까 말씀드렸죠? 벡터 내적이라든지 외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포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미리 짜여져 있는 겁니다. 넘파이 함수 안에. 그래서 넘파이는 벡터에서 연산이기 때문에 루프 인덱싱이 없다. 미리미리 뭐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여기다 연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행렬 곱셈하게 되면 원래 C 언어 해보신 분들 알겠어요. 자르고 잘라서 곱을 하고 결과 만들기. 이거를 벌써 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덩어리와 덩어리로 행렬 연산해버리면은 연산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차이점은 알겠어요. 대략 리스트라는 거는 일렬로 된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고, 파이썬 내장 기본 형태고, 문자 숫자 섞어서 쓸 수 있고, 동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정리가 되죠. 근데 판다스, 넘파이라는 거는 정적이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써야 되고, 이 공간 안에 숫자가 꽉 차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다른 것도, 다른 넘파이 형식도 공간이 정해져 있고, 이 상태에서 곱셈이라든지 하게 되면 원래는 하나하나를 미리 함수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명령 하나만 주면은 자동으로 모든 행렬 곱, 내적이라든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넘파이고요. 판다스 하면 딱 뭐가 떠올려야 되죠? 바둑판 떠올려서 A행, B행, C열, 엑셀이 떠오르면 되고요. 넘파이 형식의 행렬을, 숫자가 이렇게 있는 행렬을 다시 엑셀 형식으로 여기다가 가져와서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는 판다스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는, 요 그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는 호환이 가능하고 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형식에서 호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가 넘파이 만들었다가 시리즈에다가 1차원에서 시리즈에서 리스트 갔다가 리스트에서 시리즈 갔다, 이걸 자유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리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 그 다음 넘파이 어레이, 엔디 어레이 코딩하다 보면은 막 에러가 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리스트, 시리즈, 엔디 어레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실습해보면서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